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93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네, 저는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예, 저는 CP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 한 분 모시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게스트로 오신 레이첼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한국 이름 박미정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너구리 본명으로 해요? 어떻게? 그냥 편하신 별명으로 대로 불러요. 네, 평소 불리고 아, 싶으시. 뭐 아싸님 평소에 온라인에서 쓰시는 이름 뭐 편하신 거 음, 쓰시면 맞아. 돼요. 뭘로 쓰세요? 저는 CP로 CP. 똑같아요. CP로 써요? 네. 저는 CP, 아웃사이더. 아싸님, 너굴님이랑 같이 이렇게 깜짝 점심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레이첼은 뭐라고 불러드리면 편해요? 레이첼님이라고 레이첼 불러요? 뭐하지? 아니, 네, 저 네, 레이첼로 네, 불러주세요.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그 그렇죠. 단어. 그 트위터용이라. 그걸 쓰기 좀 저희 어렵네. 다 트위터 이름 쓰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긴 그렇긴 아, 그래요? 한데. 네. 근데 트위터는 근데 레이첼의 트위터 이름은 쓰기가 좀 어렵네. 아, 그래요? 네, 저 몰라서. 방송이 부적절한. 네네. 네, 레이첼로 하겠습니다. 레이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모시고 이렇게 클라우드 플레이어 얘기를 해볼 건데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전에 잠깐 요번 주,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들 한번 짧게 다루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얘기 해볼게요. 지난주에 좀 IT 이슈인데도 전국적으로 좀 크게 이슈가 있었던 영향이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행안부가 전산망장애를 겪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좀 혹시 관련해서 불편을 겪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없는데 사실 전 이거 장애 난 거보다 오픈 AI가 더 관심이 많아서 아. 엔지니어들 대부분 비슷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렇죠. 물론 제가 만약에 그때 이사였다 네. 그랬으면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네. 맞아. 아, 그렇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냥 정부24를 그냥 인식에는 저 그냥 이제 가끔 증명서 뗄 때 가는 사이트로 생각했지. 그게 안 되면 주민센터가 다 마비되는지까지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평소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 같은 시스템이란 생각을. 근데 이게 물론 뒤에가 망가지니까 다 망가진 게 있지만 약간 뉴스 볼 때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거 등록해야 그러니까 세입 신고해야 대출 나오는데 네. 그렇죠. 막 확정일자도 그런 거 그랬죠. 그런 거 어떻게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좀 보면서 일단 행안부의 망이라는 게 전산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백업용 서버들도 그 저쪽 남쪽에 어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환이 잘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또 전환을 안 하고 버티면서 이쪽에서 처리를 하려고 해서 계속 문제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처음에는 뭐 인증키 관련 문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그 장비 스위치 문제, 뭐 네트워크 장비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직도 정확한 보고서는 안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 뭔가 내가 관공서에 갔는데 뭔가 안 돼, 네. 뭐 이런 저는 장비 교체하다 장애낸 경험. 그런 거 뭐 많으니까 뭐 DB 삭제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다. 저는 첫 회사가 이제 관공서였기 때문에 네. 거기서 장애를 만드는 입장이었죠. 어떤 장애를 만드셨어요? 저는 근데 그게 막 대중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었고 특허 관련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허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내 특허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특허 등록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버려서 뭔가 문제를 만드는. 네. 이거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전산이라는 것에 이제는 길들여져 있구나. 사실 우리는 그 코로나 때 일본의 행정 처리를 보면서 엄청 비웃었거든요. 거기서 마스크 막 우편으로 배달해주고 뭐 하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면 서류로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종이로라도 처리를 해줘야 급한 사람들은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폴백에 대한 개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이게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쉬운 거는 뭐 이따도 클라우드 플레이 얘기하면 네. 얘기하겠지만
원인을 말 안 해준다.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이게 IT와 아직도 그런 거 일반의 인식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그거를 까는 게 더 신뢰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깐다는 안 게 까- 안 욕한다는 까는- 게 예. 아니고 이렇게 다 공개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정보를 다 이제 투명하게 우리가 뭐 아직 다 조사가 안 됐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문제고 그 자세한 원인은 한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말 안 해주니까 다 추측이랑 어디서 들은 맞아요. 거 이것만 가지고 뭐 네트워크인가 펌웨어인가? 근데 뭐 전날에 떼는데 계속 뉴스 찾아봐도 그런 내용만 있지. 아무도 말을 안 해주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카카오 때도 정리하고 나온 데는 오래 걸렸고 앞에는 좀 빨리 나오는데 IT 기업은 좀 한쪽에 체계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정부 그런 거는 SI가 엮이고 또 네. 맞아요. 대부분은 그리고 한 뭐 이번에 기사에도 나왔지만 대기업이 못 들어오는 게 기본이라서 아마 더 엮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화했는데 여기도 모르고 그래도 L4 나온 거까지는 약간 이해되는 것 같아요. L4 장애 나면 모를 것도 같고 알 것도 같고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그 정부 뭐 카카오 때도 나오고 지금 뭐 KT 장애 때도 나왔죠. 그러니까 기간 네트워크 기간 사업자 뭐 이런 거 정부에도 법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포트 강제로 해야 되니까 여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분석후고 그냥 아, 카카오도 처음에는 불나서는 있잖아요. 그거 이제 너무- 그런 게 나오 네. 그런 거라도 알려주면 그렇죠. 네, 저희가 좀 말할 거리가 더 있는데. 근데 KT 때도 우리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특히 또 정부 같은데 정부가 특히 중요한데 폴백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대비해도 되고 저는 가끔 정부 그런 안내도 카카오로 올 때 이게 정말 카카오에 문제가 있으면 문자로도 보내주나 그런 건 좀 의심이 좀 있거든요. 안 보내줄 것 같은데 라는 강한 그게 있는데 사실은 카카오는 특정 회사 서비스잖아요. 네. 카카오를 스마트폰이 아닌 사람도 있고 이제 문자로도 그쵸. 가고 이제 그런 폴백이 중요한 건데 원래 그 우편이란 것도 결국 마지막 폴백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그러니까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한 게 좀 떨어지는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카카오는 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알림톡 서비스랑 연동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원을 카카오 해줘요. 쪽에서 아니요, 카카오가 말고 카카오 메시지를 보내도록 카카오가 직접 서비스하지 않고 자기네가 딴 파트너사를 서비스. 두고 서비스하거든요. 걔네가 근데 그 파트너사들이 폴백으로 문자 뭐 이런 옵션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카카오 자체가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이냐 모든 국민이 다 접근할 그쵸, 수 있냐라고 그쵸. 하면 그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 전에 약간 비슷한 경험이 이게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는 이제 앱 쓰잖아요. 앱으로 하면 이제 주문 뭐 나왔습니다. 8번째 주문입니다. 이런 거 오는데 네. 그때 무슨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고 막 앱도 딱 띄우면 막 엄청 느리고 근데 주문은 했는데 이제 앱이 다운됐는데 어떻게 나 봤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몇 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 푸시를 폴백해 준다고?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내려가면 있는데. 와, 이거 그때 그 정도까지라고? 아니,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런 그쵸. 인식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정부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디지털화하는 그런 걸 주도하는 어떤 부처도 필요할 것 같고 영국이나 미국에는 그런 부처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공무원 사회에 이제 IT인들이 들어가는 방법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외주를 사용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유지보수 계약만 맺고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니까 서비스 개념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그 행안부 전산화 장애가 너무 커서 묻혔던 케이스긴 한데 지그재그가 또 장애를 한번 맞았어요. 근데 약간 개인정보들이 노출되는 그런 장애라서 조금 그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파이썬을 저는 사용하는데 파이썬 쪽 라이브러리의 버그였을 것 같다는 추측이 있어서 이게 조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그재그 파이썬이 아닐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파이썬 있지 않나요? 파이썬도 있지 일부는 않을까요? 있진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그 저도 그 스레드에서 아마 트위터에서 스레드 얘기하신 건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신 근거 그냥 없이. 그게 왜냐면 상황이 오픈AI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니까 예전에 오픈 AI가 겪었던 나온 거지. 약간은 그때 그 스레드 딴 사람도 얘기했을 때도 뭔가 이런 근거를 있으니까 그걸 거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던지신 거라서. 그러니까 근데 네. 이 상황이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께 보이는데 이제 네. 그 아이디로 레디스 같은데 가져왔을 때 다른 걸 갖다 준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생각드는 거는 이런 장애가 실제로 많고 많죠. 그럴 때 대부분 문제는 CDN이거든요. 네. CDN 캐시를 잘못해서 뭐 유저스 미로 호출했는데 원래 거기에 항상 캐시 만료하게 해야 되는데 실수 캐시 만료를 안 시켜버리면 네. 다 미니까 네. 이런 장애는 진짜 많았어서 그렇죠.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레디스 PI도 뭐 비슷한 보고였으면 그렇죠. 결국 이제 요청하는 키가 네. 잘못되거나 네. 그러면 이제 어디서는 또 똑같이. 레디스가 키가 너무 증가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너무 많으면 또 네네. 모르죠. 그런 게 딱 보면서도 약간 사용자 입장에선 이거 말도 안 되는 버그인데 그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또 IT 모르는 사람은 남의 게 주민등록 거 보여? 그러면 내 것도 누가 보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지? 하면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진짜 사소한 실수로. 그래서 진짜 좀 어렵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커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또 예전에 보면 유저스 미 이런 거 많이 썼는데 그런 게 사실 다 없어져야 되는. 유저점이 예, 예전에는 그렇게 쓰는 API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져야 되고 키도 그렇고 파이썬 쪽 버그는 저도 잘 몰라서 파이썬도 있고 그 깃허브에서도 옛날에 그 유명한 사건인데 초반에 걔는 루비 쓰니까 저 몰랐는데 이제 그러니까 닐이죠. 맞아요. 닐점 아이디가 뭐죠? 4번을 주더라고요. 루비는. 그러니까 닐 객체의 아이디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닐의 아이디는 4번이더라고요. 그게 뭐 언어의 그 특성. 히스토리가 뭐 있던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근데 이제 그 버그가 발생한 거 보면 원래는 유저점 아이디겠죠. 근데 유저가 이제 닐이 떨어지니까 닐점 아이디가 나와서 세 번째 사용, 그러니까 모든 GitHub 사용자 커밋 거기에 그 4번으로 다. 그 사람으로.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 WY 캐치인데 그 파일 이제 뭐 everyone's W 캐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때는 약간 이렇게 놀면서 아직 GitHub이 좀 작을 때니까 웃으며 넘어갔는데. 옛날에 네이버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래요? 저는 그걸 진짜 겪었는데 네이버 메일 확인하려고 가끔씩 들어가니까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로그인을 했는데 다른 사람 메일이랑 내용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신기해서 이제 눌러보진 않고 혹시 문제 생길까봐 이게 뭐 해킹당했나? 내가 잘못된 건가? 처음에 생각하다가 한 2시간쯤 지나 보니까 네이버 쪽 장애였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비슷한 장애들은 많이 있었고 사실 막긴 쉽지 않다. 네, 다음 소식은 뭐 짧게 다루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해고됐다, 복직했다, 뭐 MS로 갔다 난리도 아니고요. 지금 파란만장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주말부터 시작해서 아주 외국 친구들도 주말에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있구나. 특히 이제 IT 기자들 그분들이 이렇게 평소에는 당하지 않을 그런 뻗대기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거의 계속 그 앉아가지고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경험들 많이 했다. 그래요. 기자들보다 유튜버들이 더 바쁜 거 같아요. 맞아요. 유튜브는 신났죠. 신났죠. 유튜브는 너무 짧게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는 갔어야 이거 매일매일 얘기해도 짧게 있는데. 네, 뭐 그런 소식이 있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제를 다루려고 하고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또 장애가 있었어요. 우리 오늘은 진짜 장애 전문 방송 맞는 것 같아요. 다 장애 소식인데 네, 클라우드 플레어가 장애가 있었고 이게 어떤 장애였고 실제로 서비스가 클라우드 플레어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아주 많진 않아요 국내에. 제가 겪었을 때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서비스 만드시는 레이첼이 그런 것들 겪어본 이야기랑 그리고 그 실제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고 싶어서 레이첼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 전에 레이첼님이 지금 하시는 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입사한 지 이제 한 60일 정도? 당근에 입사한 지 한 60일 정도 됐고요. 당근에 계시는군요. 네, 당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 서비스 개발 팀이라는 곳에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팀빌딩부터 하고 있는데 이름에서 좀 노출되는 것처럼 당근 개발자 분들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영역을 플랫폼화해서 그분들이 이제 서비스 본연의 목적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와서는 사실 그런 많은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또 팀을 또 만들고 이런 일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마침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관련된 저희 하위 서비스들이 있어요. 당근 내에. 네네. 그래서 그 하위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플레어의 스트림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인프라를 이제 관리하는 일도 맡게 되었죠. 들어오자마자 그 일을 맡으신. 들어오자마자 한 2주 차에 네. 진짜요? 그런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우선은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 관련된 실제 당근 내 하위 서비스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뭐 어떤 관리 포인트가 있을지 그런 거를 막 열심히 분석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파트너사를 만나고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러고 나서 한 또 2주 뒤에 이런 큰 장애가 글로벌 장애가 발생을 했죠. 네네. 공통 서비스 개발이라고 하니까 약간 감이 올 듯 안 올 듯한데 조금 그 뭐 구체적인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비디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은 동영상이랑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미디어의 한 종류로 이미지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네. 당근 서비스를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그 페이지에서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서빙하고 리사이징하는 플랫폼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당근 내 개발자 분들이 어떤 목적에 맞게 컨피규레이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런 성격의 일들을 이제 찾아다니고 있어요. 네. 어디서 좀 그냥 이게 공통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면 될 일을 각 서비스 팀에서 좀 뭔가 중복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건 없을지 그 과정의 비효율은 없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채용도 하고 계신가요? 채용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채용? 어떤 분? 네. 어떤 분? 지금 제가 하도 트위터에 그 채용 공고를 자주 공유해가지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팀이 지금 뭐 여러 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비스 쪽에 좀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 서비스 개발을 직접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지금 저에게는 이제 저의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서비스 팀 개발자 분들이 저의 고객인 셈인데 실제로 서비스 팀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은 뭔가 공통의 영역으로 올려서 우리가 플랫폼으로 제공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또 가까운 미래에 어디에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니즈를 서비스 단에서 개발을 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그 서비스 단에서 개발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고요. 좀 제가 또 이 팀에 오게 된 게 여기 너구리와 아싸님의 추천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분도 2구 그래요? 아싸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너구리님과 아싸님의 추천으로 왔는데 두 분한테도 제가 여쭤봤잖아요. 왜 저는 사실 플랫폼 쪽에서 일을 해왔던 것보다 그냥 서비스 앞단에서 개발을 해서 내보내는 일을 많이 했는데 네. 저한테 이 포지션을 추천하신 이유가 궁금하다 했더니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잘 니즈를 알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관점으로 팀원들을 뽑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서비스 개발 많이 해보신 분들 채용한다고 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 장애로 좀 넘어가 보시죠. 클라우드 플레이어 장애 요약을 네. 할까요? 네. 네. 들으시는 분들은 아싸님 글도 요약해 주신 게 있는데 네. 뭐, 뭐 네. 간단한 요약이지만
이제 뭐 사건 막 진행은 되게 복잡하고 뭐 자세히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누겠지만 이제 11월 2일부터 11월 UTC 기준은 11월 2일 11시 44분부터 11월 4일 04시 25시까지니까 그냥 24시간이 넘어갔죠. 날짜로는 그러네요. 이틀이 네. 넘어갔고 이게 그럼 몇 시간이에요? 한 40시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장애 맞아요. 네, 전체 장애는 완전 해결까지. 네, 그래서 꽤 긴 장애였고 아무래도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우리나라에서 얼마 쓰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무료는 쓰시는 분들이 꽤 무료로 많이 많을 쓰시죠. 테고 CDN으로 많이 쓰죠. 네, 네. CDN도 많이 쓰고 또 요즘은 그 뭐 엣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 프론트 쪽도 아마 많이 쓰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꽤 긴 장애였고 장애 원인은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나가서 아, 네. 데이터 센터가 나간 이유는 이제 작년 카카오랑은 다르지만 작년 카카오는 화제였지만 네. 어쨌거나 그냥 데이터 센터 날아간 거죠 하나 날아가서 이제 그 문제였고 이제 CEO가 그거 끝나고 정리되고 나서 이제 매튜 프린스가 이제 포스트모템을 쭉 정리해서 올리고 저 읽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어까지 다 번역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번역하지 않고 디플리 다 해줘서 열심히 읽었는데 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애였습니다. 그 회사 내 쇼폼 네네.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쓰신 거죠?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쇼폼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 서비스가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스트림이라는 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네.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API를 사용을 한 네네. 거죠. 했는데 제가 그 방금 아싸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12월 2일 한국 시간은 저녁 9시쯤이었거든요. 그쯤에 이제 아기를 재우려고 불을 다 끄고 방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좀 평화로워야 할 시간인데. 너무 평화로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플레이어와 저희 사이에 파트너사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밤 9시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무례하게. 퇴근했는데 카톡도 아니고 플렉도 아니고. 밤 9시에 전화를 9시? 하고서는 근데 아기가 잠들랑 말랑해서 안 받았거든요. 네. 또 이제 문자로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 전면 장애가 났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얼른 남편 불러서 바통 터치하고 저는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았죠. 아이고. 앉아가지고 아까 아싸님은 11시경에 장애 발생. UTC. UTC. 그러니까 오전 11시니까 여기, 여기. 44분이니까 네네네. 8시 한국 시간 맞아. 8시 44분쯤 장애 나고 이제 전파하고 뭐 이러면서 네네. 이제 생각해 보면 레이첼까지 전파대까지 꽤 빨리 왔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장애 터지고 빨랐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사 돌린 다음에 영업 네. 그 담당자들이 다 고객사들한테 연락 돌린 거잖아요. 생각하면 꽤 엄청 그러네요. 빠른데요. 네. 9시 몇 분에 왔는지 모르지만 맞아요. 제가 문자 시간을 봤는데 8시 56분쯤 오. 됐었어요. 네. 네트워크가 연락망이 잘 돼 있네요. 신기하다. 네네. 그래서 바통 터치하고 이제 네, 랩탑에 바통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알렸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그 뭐 쇼폼 플러스 알파 몇몇 팀이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 API를 사용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이게 장애가 났고 근데 그 장애가 이제 스트림의 전부가 아니었고 처음에 전달받은 것은 이제 새로운 영상 업로드 관련된 것만 우선은 문제가 있다라고 전달을 받아서 그러면 기존에 업로드된 서비스들은 할 수 있겠구나. 재생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확인을 하고 뭔가 팀에 알리고 하는 그 사이에 이제 쇼폼 팀에서 재생도 안 돼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점점 그 장애가 퍼졌던 그 사이였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그 공통 서비스로 비디오 스트리밍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놓고 이제 써라라고 했는데 공통 서비스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 탓이 아니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사스 서비스의 문제. 이때 서비스 팀은 뭘 할 수 있나요?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은 온전히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100% 의존을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그런 좀 흔하지 않은 정말 글로벌 장애가 발생을 네. 해버리면 저희는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그냥 기다리고 계속 테스트하고 얼마나 회복이 됐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되게 무기력한 상황이었죠. 네. 그러면 그게 사실 제가 그 상황에서
클라우드 플레이를 뭐 보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까지 된 거예요? 그냥 클라우드 플레이 콘솔도 접속이 안 돼요? 아니면 제일 시작이 됐던 게 그 대시보드 콘솔 있잖아요. 거기부터 아예 접속이 안 됐고 그럼 뭐 그리고 볼 수 있는 게 없네 상황을. 그리고 API, 그러니까 API 서버가 다 장애가 그게 시작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대시보드와 API 서버. 그게 이제 점점 모든 서비스로 전파가 된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쓰고 있던 건 정말 그거였죠. 그 API, 스트림 API와 대시보드였는데 그 무엇도 확인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죠. 이게 그 보통 이제 영상 서비스나 영상 스트리밍 구축한다고 하면 뭐 다양한 방식이 있고 다양한 업체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AWS를 많이 쓰니까 AWS에 뭐 영상 미디어 컨버터 사용하고 그다음에 S3에 던져놓고 클라우드 프론트 태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구성을 하잖아요. 람다가 자동으로 변환해주고. 근데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뭐였어요? 처음에? 사실 이제 이건 좀 타이밍 이슈가 있긴 한데 이미 선택이 된 상황에서 제가 왔어요. 와서 우선은 제가 그 선택을 바꿀 만한 시간이 충분치 않았고 사실 뭐 정석대로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뭐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 스트림을 어디까지 믿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폴백하는 상황 시스템은 어느 정도로 구축을 하는 게 적합한지 뭐 더 나아가서는 이 파트너사랑 정말 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했겠지만 뭐 여러 가지 타이밍 이슈로 우선은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 선택을 바꾸기에는 뭔가 근거가 부족했고 그럼 이걸 어쨌든 잘 이 관리에 대한 오너십을 잘 가져와서 서비스 런칭을 앞둔 그 서비스들이 잘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집중을 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글로벌 장애가 하필이면 그때 딱 났더라고요. 그게 또 그래서 하필이면 런칭 다음 날이라고. 하루 지난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만 일찍 났거나 하면은 뭐 저희가 서비스 런칭 조정을 하거나 했을 텐데. 그럼 런칭했던 거를 롤백 하셨나요? 네, 이게 처음에 한 2시간 정도는 동영상 이미 업로드된 영상이 일부 재생이 됐어요. 뭐 느리거나 아니면 되다가 끊기거나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회복이 되려나 좀 지켜보고 있었지만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냥 아예 재생 자체도 다운로드도 안 되어가지고 그냥 서비스를 우선 감추는 결정을 했죠. 코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실 독립이긴 한데 CDN도 결국은 망가지기 시작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뒷단을 찌를 수가 없으니까. 네, 사실상 원래 그냥 따르잖아요. 그쵸, 원래 거의 캐시가 돼 있으면 되는데. 이게 클라우드 플레이어 스트림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알아서 컨버팅도 다 해주고 영상 플레이어도 걔네가 제공해주는 거 쓰면 그냥 아이디 값만 던지면 재생도 알아서 되고 뭐 그 암호화라고 해야 될까요? 영상 암호화 같은 그런 DRM 같은 것도 다 처리를 해주니까 너무 편하다고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 폴백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AWS로 만약에 옮겼어요. 그래서 모든 엔드포인트가 AWS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도 프론트엔드도 또 플레이어를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옮기는 건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AWS 장애나면 사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필 타이밍이 그 날짜에 있던 게 이제 레이첼 입장에서 아쉬울 뿐이지만 결국 하나에 있으면 사실 저는 어디에 가든 발생은 하는 거고. 근데 생각해 보면 딴 서비스에 비해서 이거는 엮인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처럼 쭉 엮여 있어서 이걸 그러니까 통째로 이중화가 돼야 되고. 스토리지도 양쪽에 다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게 맞아요. 조금 동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너굴님하고 저도 옛날에 동영상 했지만 거기서 단 하나 그러니까 컨버팅 하나만 멈춰도 다 멈추죠. 네, 물론 뭐 기존 건 재생은 되겠지만 아니면 스토리지 하나만 없어도 해놓고 근데 용량도 크니까 이거 듀얼로 하기에는 듀얼로 하면 비용이 그 비용이 또 엄청나. 이거 뭐 1년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그게 쉽지 않을 거. 맞아요. 진짜 그때 좀 비슷한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났는데 제가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 상황이 맞나? 이게 답이 맞나? 만약에 우리가 동영상을 당근 전면에 메인 콘텐츠로 쓰고 있어도 우리가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어라고 넘길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동영상을 정말 확대해서 쓰겠다라는 결정을 하면 이대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는 보장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에서 그냥 기존의 영상들은 업로드된 영상은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아니더라도 재생은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정말 뭐 AWS로 컨텐츠만 계속 일정 기간 거를 백업을 해두고 그거를 뭐 그냥 우리가 특정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스트리밍 해주는 부분 뭐 쉽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네. 그 부분만 구축을 해두고 만약에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장애가 났다. 그러면은 어쨌든 중간에 우리 플랫폼 서비스가 이 장애를 인지를 하고 이제 그 다운로드 되는 뭐 호스트 자체를 이제 AWS 바꿔주면은 어쨌든 기존 영상들은 그거를 재생은 할 수 있게끔 새로운 거 업로드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또 이제 비용 얘기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저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IDC가 많진 않아서 어차피 AWS, GCP 다 임대 쓰는데 네. 하필 지금 여기도 IDC고 카카오 때도 IDC고 둘 다 똑같이 전원 문제거든요. 같이 그렇죠. 나가면 그죠. 어차피 그 IDC에 같이 있다면 그러니까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하느냐는. 근데 결국 서비스 이제 만드는 쪽에서 비용이랑 뭐 그런 걸 생각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문제 발생하면 신규 사용자는 안 되더라도 기존은 된다. 그쵸. 뭐 이런 선택을 한다고. 왜 다 살리면 좋지만 결국 다 살릴 수 있는 방법 네. 없으니까 맞아요. 거의 재서 어느 순간은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는 다 돼도 한 번에 거기까지 못 가니까 일단 중요한 것부터 어디서부터 해결하는 어디가 지금 가장 위크한지 뭐 이런 거. 근데 동영상은 저는 그렇죠. 어렵네요. 또 서비스는 또 티어를 많이 나누는데 네. 동영상이 아무리 메인이더라도 인증이랑 그런 거 다 뒤에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또 거기에 비용까지 더해지면 이미지까지는 이미지도 사실 비싼데 네. 맞아. 동영상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유튜브 구글에 인수 안 됐으면 망했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한국에 실제 그때 당시에 동영상 했던 서비스들 다 망했죠. 다 망하고 무슨 최종적으로 최근에 아프리카. 아니 아프리카 안 말고 망했죠. 무슨 팁인데 판도라. 아니, 판도라 결국 판도라 최종 뭐 이런 망했거든요. 거. 그러니까 저는 네. 남은 팀을 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남은 팀을 얘기하신 거. 네이버도 그때 한번 네이버 TV 접을 때 음. 돈은 안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그렇죠. 장애가 저도 보면서 너무나도 카카오 장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까도 거의 우리도 그때 IDC 이야기 아까도 잠깐 했지만 이게 그리고 IDC 장애 나면 이걸 얼마나 빨리 대응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플레이어도 그러니까 직접 IDC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IDC 회사의 외주 준수인데 네. 아까 뭐 여기 보다 보면 거기 IDC 야간 근무조 직원이 입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전기 전문가가 없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AWS나 이런 애들이 IDC 선택할 때 조건이 진짜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비싼 IDC랑 조건 네, 이거 다 네. 챙겨주는 애들만 겨우 들어가고 이게 장애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인데 지금 이 IDC는 진짜 아침에 8시 50분에 사실 미국에서 그 포틀랜드 전력 공급 회사가 문제 생긴 게 최초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IDC는 전력 퀄리티도 엄청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많이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카카오 장애랑 비슷한데 오히려 카카오보다 더 오래 걸려요. 더 오래 걸렸죠. 카카오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불났을 때 가봤는데 막 소방차 와서 아 가서 불 끄고 구경하셨죠. 불 끄고 이거 다 복구하는데도 더 빨리 걸렸는데 여기는 그게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보다 인지도 빨리 안 시켜주고 좀 느려서 네, 만약에 AWS도 이 IDC 썼으면 똑같지 않았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뭐 이제 대응을 하자면 끝이 없다는 거는 동의하고 그럼 레이첼의 현실적인 대안 정도는 어떤 게 있어요? 현실적인 대안. 네. 우선은 진짜 현실적인 대안은 기도. 뭐 기도를 엄청 했어요. 클라우드 기도를 플레이 엄청 했고 서버실에 성분 뿌리고 저 밤새고 있는데 파트너사분 잠들어 계시나 막 이런 생각. 내가 일하고 있는데 네가 근데 우선은 뭐 되게 기본적인 거를 갖추지 못했어요. 뭐냐면은 뭐
그런 뭐 장애가 사실 나기 전에도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트림 관련된 API가 정상적으로 워킹하고 있는지 헬스 체크하는 무언가도 아무것도 없었고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런 거부터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거부터 해서 실제로 뭐 지금 다들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폴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게 어려운 네. 지금 분야이잖아요. 도메인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당근 내의 하위 서비스들도 서비스마다 특성이 다를 텐데 그 서비스들의 이런 동영상 관련된 장애가 일어났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나는 알리면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 서비스에서 뭐 재생이 안 될 때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뭐 저희만의 절차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부터 해가지고 그런 장애 대응 프로세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하고 뭐 그냥 개발자로서 하고 싶은 거는 그래 뭐 클라우드 플레어가 그렇게 장애가 났어. 뭐 아마존까지 나겠어? 하고서는 이중화를 해주고 싶지만 네, 그거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누가 죽어도 돌아간다. 그죠. 이렇게 둘 하고 중에 싶죠. 하나는 돌겠지. 엔지니어로서는. 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되게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계속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어떤 헬스 체크와 그런 장애 대응 프로세스 이런 거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 이 당근 프로세스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약간 들었을 때 쇼폼이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기도 짧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넷플릭스면 원래 넷플릭스도 쉽진 않겠지만 넷플릭스면 어차피 보는 영상 좀 되게 좀 정해져 있고 이제 넓게 있지만 그리고 보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새 업로드 멈추면 되죠. 자기네가 올리니까 런치 네네. 이번 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 하면 되잖아요. 뭐 그러면 되고 이거 끊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는데 쇼폼은 올라오는 주기도 빠르고 소비도 빠르고 교체도 빠른데 이거를 이중화할 생각하면 이거 생각보다 더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2시간짜리 영화 그러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새로 플레이난데도 보던 놈은 봐야 된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쇼폼은 15초 지나면 또 봐야 맞아요. 되고 이러면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다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중단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예전에 저도 이제 같이 영상 서비스 했었으니까 그때는 영상이 기니까 네. 그리고 영상이 길고 많으니까 그 스토리지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 컸거든요. 엄청나죠. 그거를 한 번은 스토리지를 옮기기로 위에서 결정을 해서 옮겼던 적이 있거든요. 일주일 내내 옮겨도 안 돼요. 그래서 옮기기 위해서 뭐 엄청 꼼수를 써가지고 이제 전송 속도를 확 늘려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엄청 썼을 거예요. 그 대역폭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이를테면 이제 뭐 람다 같은 거를 수십 대를 띄워서 걔네가 다 전송을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쇼폼은 그래도 영상 크기는 작잖아요. 크기는 작은데 저기도 시스템은 똑같지 않을까요? 어차피 비트레이트별로 나눠서 다 인코딩해서 만들어 놓고 그거까지 다 저장을 그래야 하면 서빙 다 하면서 저희 하나 올렸지만 우리한테는 6번, 7번 그렇게 될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또 저장 공간이 아주 적진 않겠네요. 네. 쇼폼은 네. 뭐 24시간 이렇게- 지나면 못 보는 걸. 그래서 그렇게 하나? 뭐 글래시어 같은 게 좀 싸니까 일단 장애 전까지는 글래시어에다가도 이중으로 복제해 놓고 있다가 장애 터지면 글래시어 있는 거 쭉 다 살려서 위에 올려놓고 티어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면 가능하려나 뭐 이런 생각들 정도까지는 해봤는데 어느 쪽으로나 쉽진 않다.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그 인프라를 하는 입장에서는 AWS가 장애 나면 약간 뻔뻔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우리만한데 쟤네도 안 되잖아. 뭐 이런 게 있어서 방도 안 되고 다 같이 안 되는데 다 같이 안 되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클라우드 플레어다 보니까 좀 맞아요. 이게 엔지니어로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직장인으로서는 이제는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어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요. 이거 뭐 AWS가 뭔지 모르지만 뭔가 다 같이 안 되는 상황인가 보다. 쿠팡도 그죠, 안 되네. 그죠.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아니, 구글이 장애 났으니까 아니 진짜 그러는구나. 재밌었던 거는 저는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네. 어쨌든 제가 팀에 와서 처음 오너십을 맡은 인프라인데 오자마자 장애가 나서 초조한데 AWS 장애 나면 그러니까 모든 SNS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페이스북이 너무 조용한 거야.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했어요. 계속 키워드 검색을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해.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를 보통 이제 스트림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트림이 서비스가 된 게 얼마 안 됐다라고 맞아요, 맞아요. 들었고, 생긴 새로 지도 나온 얼마 안 네, 된. 그래서 더더욱 아. 뭔가 소외감 느끼는. 그러니까 아까 식사하면서도 잠깐 농담적으로 얘기했는데 유튜브가 만약에 쇼츠를 사스로 팔았으면 그리고 그걸 썼다고 치면 그게 안 되는 순간 유튜브도 안 됐을 거니까 그죠. 뭐 큰 뭐 사실 우리한테는 타격이 없고 그랬을 텐데 이게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아, 이거 네. 전 딴 이야기랑 하다 보니까 이제 장애 얘기를 안 해서 네. 장애 요약을 한번 네네 할까요? 이 네, 과정이 이게 네. 좋아요. 원인 분석 엄청 길긴 하거든요. 네. 포스트모템을 바로 올렸어요. 24시간 해결되고 24시간 안 걸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신선했어요. 그쵸. 대표가. 네, 대표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개발자 출신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문서를 24시간 안에 정리해서 이렇게 공개한다? 네, 좀 신선했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큰 장애인지 몰랐거든요. 아, 네. 네. 클라우드는 장애 났다고 들었는데 뭐 장애 날 수 있지. 했는데 동아시아의 한 국가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날 알았어요. 밤을 샜다고? 네. 약간 레이첼린이 그 정도 밤샌 거? 일이었나 이게? 아. 약간 무슨 뭐지? 약간 그러고 저희도 이제 AWS 저도 이제 제 역할상 AWS에서 위주로 보고 타이트하게 이제 네. 클라우드 프로는 사실 로그인해 본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렇죠. 회사 거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어쨌거나 장애가 났는데 이제 상황은 이제 그 오리건즈 힐즈버러에 데이터 센터를 3개를 계약해서 클라우드 플레어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3개는 이제 힐즈버러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제 어떤 동네겠죠. 거기서 3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3개는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고 예, 힐즈버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액티브 클러스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서도 레이턴시가 너무 멀지 않게 왜냐면 액티브니까 네. 이게 서로 통신을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페더레이션처럼 해야 되니까 이제 너무 멀면 레이턴시가 커지니까 그런 문제는 안 될 정도로 가깝게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개는 이제 같은 녀석들인 거죠. 우리 보통 뭐 마스터 노드 이런 거, 뭐 주키퍼 이런 거 하면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런 3명인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여기 하고 있었고 여기에 핵심이 있고 여기가 이제 얘네가 부르는 게 이제 PDX DC04 아마 PDX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네. 얘가 오늘 문제가 되는 데이터 센터고 이 PDX가 그리고 요 3개의 가장 큰 분석 클러스터랑 얘네가 고가용성 클러스터 여기서 얘네 코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니까 3분의 1이 여기 있었겠죠. 네, 그 얘네가 코어 고가용성을 부르는 건 아마 그렇게 계속 보면 얘넨 절대 죽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거더라고요. 3개에다가 네, 분산시켜서 3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컬럼 할 때도 그렇지만 3개를 이제 보통 안전하게 네. 최소 비용으로 안전하게 생각하니까 하나 죽어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고가용성을 거기다 다 배치를 그럼 해놓은 안 거죠. 죽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겨도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제 아침에 11월 1일 거기 8시 50분이니까 UTC입니다. PDX의 그 데이터 센터의 유틸리티에 하는 뭐 포트 전력 공급 회사. 네, 전력 공급 회사가 있는데 걔네가 뭐 유지부수를 한 것 같은데 거기 하다가 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기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뭐 발전기를 돌려서 뭐 내부에서 뭐 이렇게 후적후적 한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어라 이러면서 고쳤던 것 같아. 글을 보면. 네, 근데 거기서 이걸 알리지 않았어요. 이게 플렉센셜 이게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대행 업체인 것 같은데 네. 이걸 여기서 플레이어 알리지 않았고 걔네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도 나중에 업데이트가 여러 번 읽어보지 않아서 업데이트된지 뭔데 우리한테 안 알려줬다.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러다가 그 유틸리티 회사에 그라운드 포인트가 발생하면서 전기가 이제 문제가 좀 그라운드 생긴. 포인트가 뭐예요? 그라운드 포인트가 그거 아니에요? 그 어쨌든 뭐 누전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쇼크 아, 약간 그라운드가 변압기 접지니까. 문제가 생긴 건 네. 어쨌든 발전기를 돌렸는데 뭔가 네. 변압기 문제가 생긴 네.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게 좀 용어라서 좀 네. 어렵긴 한데 그 뭐지?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발전기가 다 중단되고 전력 공급이 끊겨버린 거야. 그럼 이제 UPS가 돌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집으로 치면 그 차단기 네, 싹 차단기 내려가 버리는 내려가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니까
UPS가 돌았고 이제 전력을 차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그 그라운드 볼트로 전력이 과전으로 이상하게 오니까 오니까. 차단기가 다 끊고 과전기가 다 그러니까 안전 조치가 실행이 된 거죠. 네네네. 그리고 UPS까지 떴어요. 근데 UPS가 10분 돌았어야 되는데 4분 만에 UPS 배터리가 나갔어요. 네. 네. 나갔어요. 원래 그래. 네.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얘기로는 10분 돌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복구해 냈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네. 네. 근데 어쨌거나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 과정화 때문에 안전 종치로 발전기가 내려갔잖아요. 이걸 킬려면 수동으로 켜야 된대요. 이게 원격으로는 안 켜지나 봐요. 아. 네. 여기 써있기로는 그라운드 폴트로 인한 문제라서 물리적으로 무조건 접근해야 된다 이거. 네. 물리적으로 가서 그거를 켜야 됐었기에 네. 약간 체르노빌 생각난다. 네. 이제부터. 그래서 현장에서 대응을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 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CP가 얘기한 대로 거기엔 보안 요원이랑 데이터 센터 보안 요원과 이제 입사한 지 일주일 된 신입 한 명이 거기 이제 글은 차분하게 있는데 왠지 읽는 저한테는 약간 분노가 좀 느껴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그 CEO의 분노가 좀 느껴지고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번 겪었으니까 계약서에 들어갈 거야. 그렇죠. 맞아. 뭐 1년 이상의 경력자가 막 이렇게 들어갈 거야. 맞아. 그리고 이때 또 써요. 이때도 안 알려줬다. 이렇게 이때도 우리한테 안 알려줬어. 예. 예, 근데 이렇게 하고 뭐 그 신입 직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매뉴얼이 회사에 없었던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저렇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인프라인데 거기에 그런 사람 한 명만 놔두면 안 되긴 하죠. 사실 어떤 계약 관계가 있는데. 자, IDC 우리로 치면 IDC에 보안 요원이 한 명이랑 그쵸. 한 명만 있다고는 사실 네.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야간 당직을 2명은 둬야. 네. 걔네는 3년 동안 아무 일 없었으니까 뭐 하필 뭐 걔네도 뭐 핑계에서 진짜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그날 걔만 어쩔 수 없이 있었는데 겹치고 뭐 겹쳐. 아파가지고 뭐 그냥 못 나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맞아, 이제 맞아. 어쨌거나 상황은 아무튼, 네. 예, 상황은 그렇게 됐고, 예. 근데 이제 전력이 나갔으니까 어쨌거나 뭐 고가용성이라도 나간다고 눈치도 못 채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뭐야, 라우터 왜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팀을 이제 데이터 센터로 가. 연락도 안 된 것 같아요. 이 정시험되면 연락 되겠어요? 뭐 그런 구체적으로 정신 말하지 없어서 않아요. 아마 그 사람은 장애 대응 네, 그거 그래서 켜고 있을 네, 팀을 일단 보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8시였죠 UTC로. 8시 50분에. 그래서 11시, 12시 반쯤 되면 이제 처음으로 연락이 와요. 전원 문제가 있다. 우리 데이터 센터에. 이제야? 네, 네, 우리 팀은 이름에 출발을 했고, 아. 네, 이제 가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나갔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하나 나간 거잖아요. 결국 네네. 전기가 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나갔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카프카랑 클릭하우스 같은 게 있었는데, 근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부 정책으로 고가용성에 들어와야 될 서비스, 이건 죽으면 안 돼라는 어떤 정책이고 프로세스가 있는데 신규 서비스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얘네들 그렇죠. 신규 하는데. 근데 서버는 고가용성에 들어왔는데 얘가 의존하는 카프카와 클릭하우스는 고가용성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맞아. 그 PDX에 있었어요. 클릭하우스와 카프카가. 그게 스트림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막 그럼. 서비스를 네. 꼽진 않는데 맞는 맞아. 그게 것 같아. 몇개까지 스트리밍인 것 됐었으니까. 같아요. 가장 마지막에 네. 복구돼서 그래서 얘가 죽으니까 죽은 거죠, 얘가. 네, 그러니까 이게 역참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역참조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다 같이 올라가거나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에서 이런 걸 좀 놓쳤다. 프로세스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놓쳤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것 같아. 고가용성 테스트까지 했는데 진짜 내리진 않아서 아. 그쵸. 진짜 내렸으면 알았을 텐데 그게도 나와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서 끊는 것도 해봤는데 그런 표현이 있었던 건데 저쪽 두 개는 끊어봤는데 얘는 안 끊어봤어. 아. 약간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그 하필. 데이터 센터만 끊었어도 그 안에서는 아닌가? 근데 끊었으면 그러네. 아마 알았을 것 그렇겠네. 같긴 해요. 네. 다른 데서 카프카 접근이 안 되니까. 아 그렇네. 네. 그게 왠지 얘가 뭔가 그러니까 느낌에는 뭐 어느 회사나 그렇잖아요. 처음에 했던 뭐 어떤 그런 게 네. 있잖아요. 메인이 되는 네. 아무리 공항성 하더라도 약간 그런 녀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왜 훈련 때 그걸 안 했는지, 네. 뭔가 배경이 있겠죠. 네, 그래서 자기네 절차가 부족했다 이런 거는 하고 이제 어쨌거나 발전기를 다시 돌려야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한 번에 하지 않는데요. 한 번에 하면 또 다시 무슨 일을 벌어져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하나 시키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데이터센터 고객사가 클라우드 플레이어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알리고 지금 킨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클라우드 플레어 회로를 그러니까 이게 회로 차단기가 켜진 거니까 네. 회로 차단기를 다 하는데 회로 차단기가 이상한데 이렇게 응? 갑자기 돼서 전기를 못 주고 회로 차단기 교체를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회로 차단기가 고장난 게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아. 과전압이 오면서 뭔가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예비 보축분보다 고장난 게 더 많은 거죠. 한 번에 다 가서. 그래서 첩첩산중이다 진짜. 그래서 차단기를 사와야 돼. 약간 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그것까지 봤을 때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이거 기다릴 수 없다. 이거 언제 살아날지 모른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그래도 워낙 그 인프라 회사니까 유럽에 재복구 사이트를 구성해 놨더라고요. 존을 아예. 아.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유럽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 미국에 지진 나면 이제 미국 간다라고 미국 여기 본토가 여기 완전히 하게, 박살 예, 나면 유럽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하듯이 이거 살아나나 이렇게 계속 보고 아.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의사결정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된다. 음. 해가지고 이제 페이로버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고는 네. 이제 유럽으로 다. 이거는 훈련됐으니까 좀 금방 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하고 나머지 고가용승들은 쭉 떠요. 네. 쭉 뜨는데 여기 없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신규. 여기 없는 애들이 하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좀 서비스들이 이제 아. 유럽에서 서빙하면서 좀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이 신규 서비스가 몇 개 있었는데 거기 이제 여기 스트림이라고 여기서부터 언급해요. 스트림이 안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생각한 건 두 가지 방법. 그 다시 구현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인프라 구성인 것 같아요. 네. 그 인프라 구성을 재복구에 다시 한다. 예. 여기다 왜냐면 없으니까. 예. 그리고 걔네를 고가용성 마이그레이션으로 마이그레이션한다. 얘네가 하나만 떠 있어서 준 거잖아요. 네. 이게 얘네 들어왔으면 또 두 개 남은 데이터 그렇죠. 두 개 돌았을 거니까 어느 게 먼저 될지 모르니까 두 트랙을 다 돌린 것 같아요. 예, 사람을 나눠서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2시 48분 이거 다음 날이겠죠? 24시간 지나고 아니요 당일 아니에요? 아 당일이네요. 08시 당일, 50분에 당일이네. 당일 당일. 22분. 미국 UTC로는 당일. 네. 우리로는 아마 다음 날. 미국도 UTC UTC 마이너스 9니까 네. 네. 어떻게 되지? 미국은 아니야. 새벽에 장해놔서 이제 다음 날 낮에. 다음 그렇죠. 날. 네, 다음 그렇죠. 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력이 돌아와요. 네,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이제 밤에 네. 밤인 것 같아요. 거의 UTC로 돼 있어서 얘도 밤이에요. 22에서 9시 그렇죠. 밤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한 저녁 낮 그래서 1시쯤인 것 같은데. 연락이 왔으니까 앞에 두 트랙 돌린 게 이걸 살아나면 괜찮아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도 저는 좀 놀랍기는 했는데 몇 시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안 가요. 안 가고 직원들을 재워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달렸으니까 자 새벽에 간다 해서 다 휴식을 취하고 간다는 건 어디로 간다? 데이터 센터 이제 전력 들어왔잖아요. 네. 전력 왔으니까 이제 가서 서버를 다시 올려야 뭐 되니까. 가야 되겠죠. 뭐 가서 그래서 전화로 하면 왜 전화로 하면 안 되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한번 가야 돼요. 역시. 간다고 써 있어요. 간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가는데 이제 연락 왔으니까 바로 뛰어간 게 아니라 우리 하루 종일 너무 지쳤으니까 얘네 표현으로는 고객을 조금 더 몇 시간 더 불편하지만 이제 잘못 너무 피곤할 때 가서 오히려 또 실수를 만드느니 쉬고 네, 간다. 네, 네. 라는 거 잠은 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도 놀랐어요. 왜냐면 빨리 가 막 이럴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쓰면 나중에 고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약간 또 이것도 안 갔다고. 근데 이미 유럽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부는 안 되죠. 안 일부는 안 땡기죠. 되죠. 일부 서비는 안 안 되죠. 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살아나서 스트림. 물론 이제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잘 수 있었던 그렇죠.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다 죽었으면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죠. 그래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데이터 센터로 가서 3시간 동안 다시 구축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완전히 살려내게 되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살려낸 자러 간 거 히스토리는- 좀 알려주지. 같이 자게. 아 그러네. 그러네. 동아시아의 어느 국가에서는 인프라 담당자 한 명이 잠도 못 자고. 아니 여기 진짜. 자러 간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9시쯤인 것 같아요. 아. 네. 얘네들 시간으로 지금 낮이 얘네들은 그러니까 장애가 새벽 1시에 인지되고 새벽 1시에 뛰어와서 낮 1시까지 한 12시간 대응하고 재운 것 같아요. 파란만장하네요. 진짜. 바람만장한 것 같아요. 또. 근데 완전 복구는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복구 됐다고 써 있긴. 11월 4일이니까 저게 한 하루. 거의 거기서 시간이 갑자기 건너뛰죠. 네, 갑자기 시간이 3시간 갑자기 만에 복구했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한 24시간 뒤에 완전 네, 복구가 돼요. 복구는 24시간 걸린 것 같은데 그 전기 올라가고 거기 복구한 데는 실제로 24시간 걸린 것 같은데. 맞아요. 거의 저희가 서비스 내린 그 감춘 시간만 해도 거의 36시간 돼요. 네. 거의 장애 시간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딱 앞에 장애까지는 오히려 깔끔하게 나는데 뒤에는 이제 어려웠겠죠. 다시 올리는데. 아 그렇겠죠. 또 뭐 분명 뭐 그거는 여기서 중요하진 않으니까 좀 뺐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합성 같은 것도 다시 또 봐야 되고 뭐 들어왔던 거 있고 안 들어온 거 있고 막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게.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역시 저희 예전에 장애 방송 때부터 있지만 거의 모든 IDC 장애 다 전원 문제예요. 예전에 저희 초기에 다룬 거 보면 일본 홋카이도에 지진 나서 전기 차단돼서 막 홋카이도에 막 기름차 끌고 가서 기름 넣어갖고 복구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다 IDC가 생각보다 우리는 잘 모르고 전기가 그냥 잘 들어온다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전기는 차단도 자주 일어나고 제가 알기로는 특히나 미국은 더 심하다고 들었어요. 미국은 송전업체랑 이런 거 다 민간에 있고 또 약간 송전망 관리도 돈을 투자 안 하니까 나무까지가 그렇게 송전선을 건드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인력 써가지고 송전선 주변에 다 나무 가지치기 하고 하잖아요. 네. 걔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땅덩이 크니까. 그래서 아마 얘들 그렇겠네. 전기 시스템도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송전 시스템 우리나라도 최근 이야기 많이 나온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하려면 송전 시스템이 아까 비슷하거든요. 갑자기 전기 많이 주면 회로 차단돼서 오히려 올리는데 더 오래 걸리니까 약간 IDC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전기의 영역인 것 같아요. IDC 확실히. 그래서 한국도 요즘에 전력 수요 부족해서 수도권에 IDC 허가 안 내준다고 들었거든요. 발전소 있는 데로 가라. 전력 문제 너무 어려워. 지금 이것도 지금 전력이고 카카오 때도 불났지만 거기는 UPS도 못 뜨고 전력 문제였고 우리 같은 소프트웨어 인프라 말고 거긴 진짜 인프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IDC가 사건 사고가 없는 것 같지만 네. 어마어마한 사건 한 사고가 번 나오면 크게 나는. 사실 이것도 그렇네요. 전력 끊기기 직전까지 여러 번 고비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 잘 해결이 됐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 무슨 일이 그럴 있었는지 수 우리는 있죠. 모르는 네, 거잖아요. 저 UPS에서 해결되든지 네. 뭐 네. 한 군데만 있었어도 근데 대부분은 또 해결 잘 될 것 같아요. 일본 케이스만 해도 발전기 돌렸는데 잘 됐고 여기는 발전기 돌렸는데 회로 차단으로 가버렸고 근데 소프트에서 저런 일 많은 거 여기도 장치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전기 그렇죠. 들어오고 발전기 있고 UPS 있고 막 이제 삼중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그냥 한 번에 다 나가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일중 장치 같은 기분으로 이거 뭐지 왜지? 한 번에 같이 나가. 다다닥 막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 회사에 제 뒷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주식도 좋아하고 해서 그 이야기 했더니 자기는 장애 난 날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왜 사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보니까 IT 회사나 얘네들 장애 나면 주식 무조건 오른다고. 클라우드 플레이어도 실제로 올랐어. 11월 2일에 올랐어요. 57달러였잖아요. 장애 나는 순간 아직 복구도 못했는데 64달러까지 오르고 지금은 74달러야. 그게 약간 학습된 것 같아요. 이게 장애 났는데 도대체 왜- 잠깐 떨어졌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학습한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올라올 거라고 아니요, 근데 생각하니까 이전보다 올랐다 더 떨어지는 것도 올랐으니까. 그냥 장애 났다는 이유로 오른 거잖아. 이거는. 왜 그러지? 무슨 심리일까요? 잔율내 막 주식을 막 그런 시나리오에서 주식을 올리려고 주식 올리려고. 데이터 센터가 주식을 산 다음에 자 전기를 과부하시키고 이게 대표가 그 주식을 얼마나 팔았는지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아니 그러니까 있겠지. 대표 말고 데이터 센터 쪽에서 그 뭐 복구되고 나서 이제 다시 네. 살리셨어요 서비스는? 서비스는 뭐 바로 다시 살렸고 사실 뭐 이제 서비스 복구가 다 됐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림이 다시 복구가 됐다고 해서 네. 이제 저희가 원하는 또 이제 QoS로 올라오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실 한국 엣지에 다 캐싱이 네. 되는 걸 기대를 하고 저희가 실제로 쇼폼 팀에서도 이거 엣지에 태우려고 계속 뭔가 스크립트로 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림 API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다시 기존 컨텐츠들 엣지에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비스 오픈을 하게 됐죠. 그러면 아까 장애 났을 때도 연락이 왔는데
해결됐을 때도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게 느렸어. 아 그래요? 그게 제가 그래서 잠들었나? 그랬나 좀 싶은 게 저는 이제 제가 뭐 잠을 못 자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API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업로드가 되다가 끊기고 되다가 네. 끊기고 했는데 API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 어느 순간 이제 되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거 곧 되겠는데 했더니 그 스테이터스 대시보드에서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나 보다 하고 다시 테스트 올리니 돼. 그래서 쇼폼팀에 알리고 이제 다시 업로드 다운로드 테스트하고 엣지 캐싱 시키고 서비스 오픈하고 나서 한 1시간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알고 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포스트모르템 링크를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올라왔다고? 네, 빨리 올라왔어. 되게 빨리 올라왔어. 저도 빠르다는 기분은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언제 해결되는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확실히 고객 서비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저는 딱 보면서 이거 그러니까 이 대표의 경력은 모르지만 이거 내부의 시스템 되게 잘 돼 있다. 왜냐하면 이거 그러니까 끝나고 모아서 사건 개요를 적어봐. 이렇게 해서는 그 속도가 나올 수가 맞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액션 할 때 다 뭔가 기록이 다 있고 뭔가 거기서 추정이나 이런 걸 하는 건 끝나고 그냥 합산만 해서 내니까 이렇게 그쵸. 나오지 않았을까? 맞아. 이런 생각인 것 같아. 보통 딴 애는 이제 야, 해결됐어? 야, 모여봐, 모였어.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쵸. 되게 마련인데 저도 그 포스트모르템 보고 장애가 끝나자마자 거의 받아가지고 아니 대표가 이렇게 전력에 대해 잘한다고? 전기 상태 이 시스템 상태부터 잘한다고 너무 놀라운 전기회사 거예요. 출신인가? 그분은 엔지니어 창업자고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한번 발표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엔지니어 창업자라 아마 그냥 클라우드 플레이어 처음부터 만들어 그러니까 잘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장애 대응 이런 것도 저도 네이버 때 경험해 보면 시스템이 잘 돼 있긴 해요. 큰 회사들은 우선 약간 그런 장애만 하는 전문 팀이 있고, 그때 네이버에는 시스템 이름 BTS인가 그랬어요. BTS 나오기 전에 BTS 버그 트래킹 시스템?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딱 BTS 장애 나왔을 때 항상 그 생각이 장애 나면 그때는 IDC도 있으니까 장애 나면 담당자한테 전화 가고 새벽에도 그때부터 거기에 기록이 다 시간별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몇 시에 전화했고가 실시간으로 그분들이 그걸 입력하고 장애 조치하면 그분이 그 시스템에 또 바로 입력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끝났을 때 이게 한 번에 쭉 뽑히는 것 같아요. 누가 몇 시에 전화했고를 사실 사후에 하면 애초에 거의 불가능한데 네네. 그런 시스템이 잘 돼 큰 회사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시간별로 착착착 전파돼가지고 아마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특히나 네트워크 회사고 하니까 더 잘 돼 있었을 것 같아요. IDC나 이런. 그리고 얘는 그 신뢰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까는 거는 뭐 궁금할 틈도 없이 문제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자세까지 그러니까 딱 원인의 거기 그러니까. 해결까지는 네. 너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나면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정부 14?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고 아쉬우면 이걸 기대한 건 아니라고요. 이거 말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아니어도 뭐 했는지만 말해달라고. 네, 그럼 네.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한민국 유튜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힌트만 좀 네. 주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그냥 있어요. IT 기업 아니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 특히 외주 문화에서는 그렇죠. 그렇다고 엔지니어 채용해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와 책임지게 하는 그거랑 좀 엮여 있어서 네. 그래서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조금 정부나 혹은 교수들이 학교에서 뭔가 프로젝트 내리면 학생들이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무조건 기업에 맡기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책임 소재나 약간 장애 났을 때 대응이나 보상이나. 이것도 카카오도 그때 카카오는 그건 소방서 이런 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소방 이런 건 바로 브리핑 하잖아요. 현장에서 몇 시 몇 분에 뭐 누구 했고. 현업들은 잘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이제 정부도 쌓여왔던 재난 데이터인 것 같고 IT 쪽은 쫓은 그렇죠. 거지 다. 근데 심지어 IT는 해외에서 우리 배우려고 한다고는 많이 들었어요. IT 아니어도 소방수가 그렇게 하니까 해고 이렇게 하잖아요. 걔가 잘못 인정했으니까. 왜 윗사람은 이러고 가서 브리핑한 놈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 네. 오늘 1시간 조금 되도록 이렇게 레이첼님 모시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장애 얘기와 또
피말리는 그런 대응 이야기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끝으로 레이첼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44비츠라고 있나요 보통? 네. 44비츠. 44비치라고 해도 하셔도 44비츠. 그래서 처음 나오고 또 그냥 일할 때 뵙다가 이렇게 팟캐스트 수다 떨러 만나니까 되게 새롭네요. 네. 되게 뭔가 진행을 잘하시네요. 어. 말을 되게 편하게 하시네. 네, 너무 앨런이 그런 거 잘 부드럽게. 그래서 항상 앨런이 인트로를 합니다. 모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굴님이 네. 그 다음엔 장애가 아니라 뭔가 다른 또 재밌는 주제로 네네. 장애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러네. 재밌는 주제로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점심 시간인데 동시 시청자 수도 엄청 많고 그래서 레이첼님의 인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